여기서 일단은 눌림목을 주다가 여기서 추세를 이제 돌렸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캔들이거든요. 이 캔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대로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제가 강조드리는 게 저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단 박스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렸을 때 하단 박스권 상단 여기만 지지해주면 사실 이 종목은 차트가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다시 또 돌파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EPS가 증가하는 와중에 저 PER이 되는 게 좋은 거지 단순히 저 PER, 저 PBR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인생 주식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SOOP, 과거 이제 아프리카 TV 종목이 오늘 또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좀 상기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라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조회수가 적게 나오는 종목들이 주가가 좀 잘 가는 것 같은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어서 참 아쉽긴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또 올려드렸었어요. 얼마 안 됐거든요. 하루 이틀 전? 이 영상에서 제가 이전에 인생 주식으로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아직 이제 올라가지 않았거나 좀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좋은 종목을 제가 10개를 추려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리마인드 한다는 개념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이 개별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보다는 간단한 설명과 앞서서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라라는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프리카 TV 지금은 SOOP 수부로 사명이 바뀐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는 요 영상에다가 제가 남겨놨습니다. 이때 제가 기업 설명하면서 다시 소개시켜 드릴 때도 더보기란에 요 영상 링크를 남겨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도 더보기란에 요 아프리카 TV 숲 요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 요 영상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한번 자세한 영상이 기업 분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린 인생 주식 종목들 중에서 급등하고 정말 뭐 수백 %대 급등한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을 다시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리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매수 타점을 저는 벗어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소개를 안 시켜 드립니다.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정말 많이 올라갔지만 1월 4일날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1월 4일날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벌써 이게 제가 10만원 아래에서 소개해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벌써 30만원 근처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그럼 뭐 최소 3배 이상 올라간 건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린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SOP 같은 제가 종목을 또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SOP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업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제 기준에서 너무 괜찮은 종목들이 특히 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진짜 특히 더 괜찮은 종목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꼭 그 영상 안에 언급을 드려요. SOOP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었거든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종목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가 2월 22일이에요. 2월 22일이면 2월 말이니까 대략적으로 언제냐면은 요때 목요일날 요 양봉 캔들 나왔을 때네요. 요쯤에 이제 매수가 가능했겠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얼마 안 있다가 살짝 올라가더니 그대로 이제 주가가 미끄러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조정기를 거쳤는데 거래량은 없었죠. 여기 쭉 보시면. 그러다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말아 올렸어요. 제가 이거 말아 올리기 전에도 이거 아프리카 TV는 지금 조정을 줬지만 한 요 정도 구간이었죠? 이거 보셔야 한다. 지금 기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지나간 거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라고 자랑하려고 영상 찍었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선취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수하기에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때 소개해 드렸을 때도 물론 좋았는데 이때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지금은 이제 안 좋은 거냐? 아닙니다. 이때는 선취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고 지금은 추세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좋아요. 왜냐면 이게 오늘 종가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고 윗꼬리를 달지 여부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제가 이제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오전 11시 30분에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캔들 몸통 기준으로 지금 전고점을 뚫었고 고점 기준으로는 아직 못 뚫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눌림목을 주다가 여기서 추세를 이제 돌렸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캔들이거든요. 요 캔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대로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수비라는 기업을 제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세한 기업 분석은 제가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지만, 딱 이렇게 우리가 기업을 분류할 때 한눈에 이제 딱 보이는 것들,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차트죠. 차트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일반적으로 결국 이제 기업이라는 것도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고, 과하게 올라가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좋아질 것 같으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제 재작년에 22년도에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21년 말부터 해가지고 쭉 떨어지고 22년도에 저점 찍고 23년도까지도 1년 동안은 계속 횡보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23년 말에서 올해 초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졌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바닥 구간을 거의 1년 넘게 기다가 요 박스권에서 아직 돌파는 안 나왔는데 거래량이 엄청 크게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거 올라간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요 근처에서. 근데 저항 맞고 떨어졌지만 어때요?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요 위로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고 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 다시 돌파하고 또 올라갔다가 돌파했다가 무너지고, 요거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차트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상향하는 거지.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제가 강조드리는 게 저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단 박스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렸을 때 여기에서 이 하단 박스권 상단 여기만 지지해주면 사실 이 종목은 차트가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여기를 다시 또 돌파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래량 터졌을 때보다 저점이 높아졌죠. 또 이제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바닥권에서 터진 거래량이 나왔었던 요 캔들보다 저점이 높아지면 그 종목은 이제부터 추세를 들어올리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세를 돌렸다라고 판단을 했고, 중요한 건 이평선도 정배열로 바뀐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2월 말에 소개해드릴 때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재물을 봐야 하는데, 일단 21년도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잖아요. 21년도에 매출이 21년도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19년도 1600억에서 1900억, 2700억까지, 영업이익은 370억, 500억, 888억까지 쭉 늘어났어요. 근데 22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었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제가 재물을 볼 때 제일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고, 반대로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매출이 주는 경우도 있고, 순이익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주는 경우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성장지표고, 성장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영업이익이 성장했느냐예요. 두 번째가 매출, 세 번째가 순이익입니다. 사실 이제 매출이랑 순이익은 조금 이제 보는 거 해석법이 좀 다르긴 한데, 영업이익은 그냥 절대적이에요. 그냥 영업이익은 무조건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1순위로 영업이익, 그 다음 뭐 2, 3순위는 뭐 솔직히 이건 취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석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1순위는 무조건 영업이익이다. 그 다음이 매출과 단기순이익, 특히 지배주주 순이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매출은 늘었지만 제일 중요한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21년 말부터 해서 22년도, 23년도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다져주면서 이익은 늘어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초대박 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항상 실적으로 먼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바닥을 기고 있었지만 어때요? 실제로 23년도에 순이익은 늘었어요. 22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늘었어요. 심지어 고점 찍었던 21년도보다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줄었어도 매출은 늘었던 22년 대비해서도 매출 역시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신고 랠리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23년도에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에요? 그렇죠. 매집하는 구간입니다. 진짜 자본가들이, 쩐주들이 매집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쩐주들이 이제 밀어올리는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진짜 쩐주처럼 바닥에서 막 요럴 때부터 해가지고 막 1년, 2년 동안 매집해서 한 2, 3년, 4년 뒤에 이제 딱
딱 올라가서 먹겠다. 나는 여기 얼마야? 막 6만 원에서 10만 원 언저리, 8만 원 언저리에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대충 한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난 맞춰 놓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15만 원, 20만 원 올라가면 그때 나는 막 200%, 300% 먹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이 바닥권에서 1, 2년을 못 버티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런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여기는 1년을 기다려야 되지만 여긴 눌림 주는 거 뭐 그래봤자 6개월? 진짜 길어봐야 1년 기다려요. 근데 여기는 길어지면 진짜 무한대예요. 이거 한 3년, 4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23년도에 이미 증명을 했고 하지만 주가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24년도부터는 주가가 반응했죠. 근데 24년도 역시도 23년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컨센대로만 간다면 25년, 26년 역시 마찬가지. 영업이익, 매출, 순이익 모두 증가 전망이에요. 성장 속도가 정체될 가능성은 있는데 23년도 대비해 23년도가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던 데고 24, 25, 26년도까지도 성장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올라온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물릴까요 우리가? 안 물린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진짜 어지간해서는 주식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어지간해서는 안 물린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바닥 이제 탈출한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기관들의 매집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숲 같은 경우에는 외인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밀어 올릴 때 누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기관 주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00% 아래로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도 아니고 엄청 안정적인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되게 문제가 될 정도도 아닙니다. 부채 비율도 뭐 80% 정도면.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20%대 중반을 찍어주는 굉장히 준수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이익률도 20%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ROE 역시도 보시게 되면 20%대 거의 30% 근처까지도 가죠. 작년이랑 올해. 내년은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에서 내년 정도가 피크를 칠 것 같아요. SOP는. 그리고 EPS 증가율도 이때 6,000원 고점 찍고 5,00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6,400원, 거의 6,500원 근처까지 작년에 성장했죠. 올해는 8,000원대. 내후년으로 가면서 이제 10,000원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EPS가 증가하는지를 봐야 돼요. 저 PER, 저 PBR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EPS가 증가하는 와중에 저 PER이 되는 게 좋은 거지 단순히 저 PER, 저 PBR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SOP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게 수출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수출 기업들이 살아남았고 주가가 강세를 띱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반도체가 1등이고 그 다음으로 뭐 자동차나 조선 이런 업체들이 이제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기업들이죠. 물론 사이클을 타긴 하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장기 사이클 자체가 중국의 패권을 뺏기면서 거의 10년 넘게 침체기에 있었지만 제가 2019년부터 말씀드렸죠. 다시 패권을 잡아왔기 때문에 수출 기업으로 우뚝 서면서 대한민국 조선 기업은 눈여겨봐야 한다. 사이클 상으로도 그렇고 뭐 사이클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각광받는 트렌드를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수출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13년도부터 15년도 특히 14년도에 전성기를 보여줬었던 뷰티 산업, 화장품 산업들이 요새 다시 떠오르고 있죠. 한알령이나 사드보복으로 눌림 줬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뷰티, 특히 요새는 이제 뷰티 기기들도 많이 쓰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뷰티도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과거에는 중국 시장에 이제 의존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세계화에 성공하면서 뭐 중국이 사드보복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안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 산업이 다시 떠올랐고 뷰티 그리고 의료기기 쪽 뷰티 기기 쪽이 진짜 저는 이제 완전 고속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PR이랑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동국제약을 여러분들 꼭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물건인 기업들입니다. 진짜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중요한데 SOP가 이제 트위치 같이 이런 플랫폼 기반 사업에서 지금 수출의 활로를 뚫고 세계화에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프리카 TV 글쎄요 뭐 인식이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화에 진출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지금 SOP로 사명도 바꿨고 굉장히 저는 성장 모멘텀이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강조했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은 SOP로 미리 돈 버셨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미리 감사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